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SP 바이오 사이언스 63,000원에 64%인데요. 네, 64%. 네.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는지 아니면은, 저 생각에는 그냥 63,000원 그 근처 오면은, 그 세금만 빼고 팔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목소리에서부터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세 가지가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니까 제약 쪽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모멘텀, 신약이든 기술 수출이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수급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는 다소간의 부침은 있더라도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실적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거 몇 년째입니까? 지난 2023년부터 해서 예상되는 2027년까지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단은 조금씩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올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 3천억대의 매출이 올해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와 함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당시 때 백신 개발 이런 얘기들도 나왔다가 사실은 그냥 하면서 다시 다 원위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최악은 이제 벗어나면서 이게 얘 혼자서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2,300, 400에서부터 2,800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얘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매도하려는 세력보다는 그래도 홀딩하거나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63,000원 또는 한 6만 원 정도 오면은 좋겠지만 거기까지 오면은 다행인데 현재 시점에서만 그냥 냉정히 보면 이 자리도 지금 벅차 보이는 거예요. 5만 원 자리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조금 더 올라온다라면 5만 원 이상은 한번 올라올 자리가 있다. 저는 그때 과감하게 50%는 일단 끌어놓고 이 종목으로 다시 복수 열전을 하든 아니면 5만 원 이상에서 다른 5만 원대에 있는 IT 소부장이 됐든 또는 다른 우리가 주도했던 sek터 중에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것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든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는 5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비중 감사합니다. 자체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5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또 5만 원대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대우건설요. 네, 대우건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대우건설이 7,500원에 네. 사가지고 10%요. 10% 가지고 계시고 오래됐어요. 네, 가격대를 보니까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우건설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선에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나 그게 고민이에요. 네,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또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 8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비중이 10%예요. 그렇죠? 네. 혹시 더 추가 매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왜냐면 무서워서 매수를 더 추가로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할 타이밍이 있는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수를 못 하신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 추이를 한번 이렇게 실적단을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실적을 보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냐면요. 상당히 그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건설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금리도 인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수혜 업종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자력 관련 SMR로 분류가 되면서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얘도 뒤따라 올라오긴 있지만 그렇게 아주 강한 어떤 상승 탄력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실적단을 한번 보자고요. 매출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뭐 한 7%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감이 됐던 흐름들 속에서 올해 2025년 올해를 기점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16%, 내년에도 18%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10% 그리고 내년도에 35% 이상으로 3천억대 이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이러한 적정 주가들을 보면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직전 적정 주가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뭐 주가가 이 목표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 안 됐는데 5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은 이렇게 뭐 4,700원, 4,800원에서 5,3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상향 레벨업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지난번 2,940원이야 이때 이제 바로 미국 관세 여파로다가 조금 뭔가 여기서 잘 버티는 듯 했다가 순간적으로 3,000원도 깨졌던 자리였고요. 이 자리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 조정을 보이면서 저항권으로 작용이 됐던 이 3,700원 요 후반대를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돌아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지금 4,000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주가는 쉽게 3,500~600원 이상은 안 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보시자고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봉이라든가 이제 월봉 이렇게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딱 저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 장기간에 걸친 60개월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이 4,700원, 800원이 딱 강하게 여기 뭔가 누르고 있죠. 네네. 여기가 이제 엄청난 지금 저항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4,700원 이상이 안착이 되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면 바로 이 종목은 6,000원대로 갈 수 있어요. 5,000원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못 가고 지금 저항을 보이죠? 지난번에도 4,900원까지 갔다가 지난달에 5월 달에 4,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3주째 상승 월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700원을 안착해주고 돌파하러 간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되고 만약에 그걸 못 가고 어리버리 한다 그러면은
4,000원대 초반이라든가 4,000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야. 네.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하나는 4,700원 돌파가고 거래가 실려주는 모습이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가 그리고 만약에 4,000원 초반 내지는 이하로 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똑같이 10% 정도만 더 산다 그러면 평단이 6,000원대 중반 정도로 낮아지겠죠. 네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6,000원 정도 근처 가거나 이러한 어떠한 단계별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6,000원대 중반, 7,000원 정도의 전량다 이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4,700원 돌파 시 그리고 4,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린 생명과학 그린 생명과학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250원, 아, 4,250원에 비중이 어떻게 15%. 되실까요? 15%. 아, 15% 가지고 계시고 아, 그럼 최근에 급등할 때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죠. 2주 전에. 아, 그러셨고. 근데 이제 급등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걱정돼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럼 파트너님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2주 전에 뭔 일이 있었죠? 왜 그린 생명과학을 매수하셨어요? 아, 코로나에 관한 예. 그런 관련돼 있다 그래갖고. 그렇죠. 예. 그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으쌰하고 움직였다가 이제 원위치 되려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항상 그 전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듯이 예. 이렇게 달려드시기 전에 아, 그 전에 어떤 이 주가의 흔적이 있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때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4,545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4,640원이 고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그냥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움직일 때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종목이 만약에 움직이면은 급등을 보여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난번 고점 4,545원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그 몇 프로 더 먹겠다고 4,640원 찍고 그런 날 4,250원에 내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이슈가 있어서 쫓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바닥을 치고 이 횡보했던 주식이 일순간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이때는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물려도. 예. 시세 초기에. 예. 왜냐하면 뭔가 누군가는 알고 코로나 확산이 된다, 뭐 수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때 한번 흔들어대고 다음 날 눌림 줬다가 이날 거래가 실려주면서 으쌰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한번 땡겨보겠다고 레이스를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요거 잠깐 먹고 나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64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마무리를 시킨 이유가 아까 우리가 저 작년 8월 달에 그림을 봤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자리에서는 뭐 눌림목이다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뭐 15%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이 되고 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거래소에서 니네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조심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확 땡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올까요? 그거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이 그나마라도 아직은 뭐 여기서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다 했지만은 대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4,250원 매수가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추가적인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흔들어대고 그러고 죽더라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0원대 후반이나 4,000원 초반 온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한 번은 거래가 실을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아셨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네. 테마주들은 다음부터 시세가 초입에 있을 때 물리더라도 그때 잠깐 뭐 한 5% 정도 했다가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거지 이 중간 지점이라든가 고점 부근에서 매수해가지고 털커덕 물리는 그런 어떤 자리들 절대적으로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 시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신세계요. 신세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30%고요. 네. 23만 원에 매수했어요. 23만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 오를 글쎄요.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이게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한 20만 원 언저리 오면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갈등이 많아가지고 네. 예, 전문가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네, 또 네. 신세계 이 종목 계속 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신세계 지하 매장 하우스 오브 신세계 좀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강남 지점에 있는 예. 다른 여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드코트하고는 틀리게 아주 예.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MZ 세대, 네, 2030 세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얘기고 사실 신세계그룹에 있어서의 또 다른 모멘텀은 지금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의 지주사들의 어떤 그 범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0.4배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PBR 기준으로. 네. 그리고 증권사들의 어떠한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앞으로의 움직임들 속에서의 영업이익도 그렇고 하반기부터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개선 속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유통업계라든가 식음료 업계 할 것 없이 다 뭔가 어떤 이 경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심리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큰 고비를 넘긴 상태 속에서 이 지금 월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물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을 다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지난번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무너진 자리는 저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코로나라든가 IMF 그런 어떤 거 아니면은 그냥 이제 13만 원대에 대한 이 지지력들과 요 조금 더 높게 본다라면은 15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가를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지가 어디에서 대주느냐를 봐야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원, 13만 원은 이제 절대적으로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 15만 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20만 원 근처까지는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방을 한번 벌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매물 공백 상태 속에서 네. 15만 원, 17만 원은 쉽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근처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공방을 벌일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 30%가 아니라면 그냥 더 끌고 가도 되는데 20만 원 근처에서 50% 정도를 정리를 하셔. 네. 그 정리하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뭐 한 20만 원 근처 가서 다시 밀리면은 한 뭐 18만 원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럴 때 다시 그 매도한 것만큼 사놓으시는 거야. 아,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20만 원 초반이라든가 뭐 21만 원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20만 원 안착이 돼주는 흐름이라면은 이 종목은 최소한도 2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도 한번 터치해보러 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23만 원이니까 들고 있어야지 뭐 30만 원, 뭐 20만 원대 후반까지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만 원에서 한번 부딪힌다. 그때 일부 정리해서 20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해서 다음 2차 파동 나올 때 20만 원 중반이라든가 뭐 30만 원 근처에서 나는 매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세계는 20만 원 라인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주가 조정 시에는 다시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9,200원에 네. 10%인데요. 49,200원에 10%. 그럼 이미 수익은 실현하신 상황이십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 갈까 해서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군요. 파트너님 요즘 지주사 흐름들이 좋아서 계속 좀 보유를 해도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예. 안녕하세요. 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한지주는 이렇게 언제 매수하셨다고 그랬었죠? 4월경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뭐 그냥 계속 평탄하게 우상향 하던가요? 아니면은 막 출렁출렁거리던가요? 올라갔다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4만 원. 예, 42,500원까지도 빠지고요. 네.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뭐 새로운 정부의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뭐 은행 지주사들 뭐 좋다 뭐 이러니까 나 갖고 가보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고 있죠. 네. 네. 막 그 여담입니다만은 막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신 거죠? 네네. 네, 잘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그 어떤 정책의 모멘텀이라든가 그 기업의 가치의 회귀가 됩니다. 네. 자, 작년에 말이죠. 이 신한지주가 4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6만 4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그리고 나서는 이게 웬걸 뭐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은행 직원들 뭐 명태금 기본이 뭐 10억씩 준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면서 다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주가가 다시 또 원위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체계적 위험 속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뭐 신한지주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흔들릴 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원력은 또 누가 있어요?
어떤 중소형 저가 뭐 시총 100억, 1000억도 안 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올라가나요? 결국은 이런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뭐 평균 뭐 7만 원대를 다 얘기하고 있고 높게 보는 데들은 뭐 7만 5천 원부터 7만 6천 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 실적이야 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현재 시장에서 누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에요? 매수 주체들이? 반도체. 아니 매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기관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4만 원대에서는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5월 달부터는 요 빨간 막대가 이렇게 보이죠?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4만 원대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6만 원대 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6만 원 이 자리도 싸단 얘기거든. 그래서 비중이 뭐 만약에 30~40%다 이러면은 뭐 좀 이익 실현 좀 하시고 다음을 또 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중 10%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번 자리 이게 작년 4월 달 얘기 아닙니까? 8월 달에 64,000원. 여기는 당연히 직전 고점들이 있으니까 또 팔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은 있을 겁니다. 그건 인내하시고 충분히 뭐 7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6만 원대 후반 가서 팔까 말까 그때 문의 한번 두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또 해드리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